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홀로 상승했는데요. 소폭 오르면서 43,461선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1.21% 떨어진 19,286선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5,983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가 다시 또 나오게 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케이스실러 도시주택가격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CB 소비자신뢰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평소 같으면 소비자신뢰지수나 도시주택가격지수는 사실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발표됐던 시장조사 지표 자체가 최근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지표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신뢰지수와 도시주택가격지수 그래도 이번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추가되는 걸까요? 네, 트럼프 팀이 바이든의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관리들이 일본과 네덜란드 측과 만나서 정확히 말하면 토쿄 일렉트론과 그리고 ASM 홀딩 엔지니어들과 결국 중국 내 반도체 장비를 유지 보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였던 미국 기업에 적용된 중국 규제를 동맹국들이 따르도록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워싱턴에서는 특정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 제한 강화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며 특히 트럼프 팀원은 라이선스 없이 수출 가능한 AI 칩 수량과 종류를 추가로 축소하려고 하시며 이는 중국의 AI 및 군사 능력 개방을 막으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왔는데 블룸버그 보도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하락했고 특히 토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4.9%가량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다행히 엔비디아 주가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제3자 거래 등으로 엔비디아의 고급칩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네덜란드 또한 이런 장비 유지 보수 제한 부분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이루긴 했으나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네덜란드가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 바이든 관리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ASML이나 네덜란드의 반응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라이 릴리 소식인데요. 릴리의 비만 체류제죠. 젯바운드의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는데 가격만 기존 것과 달라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바이아 가격을 인하하면서 저렴한 복제학과의 경쟁에 나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출시될 때는 한 달에 약 $1,000 언저리에서 구매가 가능했었는데요. 현재 가장 싼 가격 기준 2.5mg의 바이알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 월 $400에서 이번에 $350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5mg 같은 경우도 $499로 조정이 됐습니다. 10mg에 해당하는 고용량도 45일 내 재구매 시 $499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이는 주사 펜 버전 대비 약 절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발표가 됐으며 특히 보험 미적용 환자들 기준으로 저렴한 바이알들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FDA 승인 약물 사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는 스스로 주사기를 채워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공급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는 텔레스 업체, 특히 힘세널스가 제공하는 저가 복합제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일라이 릴리와 노브노디스크는 안정성 문제로 이런 복제약 금지를 요구해왔고 어제 어닝이
생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의 소식에 이어서 일라일리는 화요일 장전 거래에서 최대 2.1%가량 상승했고 노브노디스크는 코펜하겐에서 6%가량 올랐고요. 반면 복합재 판매 중단을 이야기한 일라일리론에서 힘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급락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공급 부족 중 바이얼 형태로 출동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규 환자의 10%가 이제는 자비로 바이알을 구매 중이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며 일라일리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서 FDA 승인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힘스 앤 헐즈에서 제공하는 복제약 시장을 억제하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프리마켓에서 릴리의 주가가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가 4,000개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터미널을 이 FAA에 탑재하도록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미국 항공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 관련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있는 FAA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자사의 스타링크 위성 단말기를 FAA 항공청의 국가 항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FAA는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와 알래스카의 비안전 필수 지역 두 곳에서 스타링크 단말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확인을 해줬고요. 특히 이미 지난주에 스타링크 단말기 4,000개에 해당하는 공급을 승인했으며 이 중 하나는 이미 애틀랜틱 시티의 항공교통 관제 기술소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DM-X로 명명이 되었고요. 12개월 내 18개월 내 완전 기동을 목표로 하면서 FAA는 알래스카가 원격지에서 통신 연결 개선과 신뢰할 수 있는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스타링크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스페이스X의 이번 노력은 2023년 버라이즌이 수주했었던 20억 달러 규모의 FAA의 인프라 계약 업그레이드 계약과 충돌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버라이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국 여행객들을 위험하게 빠뜨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버라이즌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런 스타링크 도입이 기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FAA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워싱턴 근처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공중 추돌 사고 이후 이런 노후화된 항공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도지 부서, 정부 효율성 부서를 통해서 미국 정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도 직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관여할 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이 테슬라의 1월 유럽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5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이유 뭘까요? 네,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45%나 급락하면서 경쟁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EV 수요 급증을 누리는데 가운데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C의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1월에 유럽에서 9,945대를 등록하면서 전년도에 18,000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 EV 판매는 37% 증가하면서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파이 자체가 증가한 반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진 부분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인 모델 Y의 생산 라인을 전환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블룸버그나 여러 매체들 사이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전반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후원한 데 이어서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독일과 영국 지도자들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가별 실적 기준으로는 독일에서는 1277대 등록으로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프랑스에서는 63% 감소하며 2022년 8월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국 BYD에 처음으로 뒤졌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밀렸고요. 그리고
EV 시장이 42% 성장한 가운데 테슬라 판매는 전반적으로 8%가량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유거부에서 실행을 했는데 독일과 영국 국민 다수가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국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다가 추가적으로 테슬라 CFO인 이제 탄핵자가 이번에 모델 Y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몇 주간 생산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0.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